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이번 시간 TLTF 이 단기 전망부터 이제 중장기 전망까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흑백 논리의 함정이죠. 이 시장은 대중이 원하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이 흑백 논리로 생각하게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회를 포착하려면 제 해석을 통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 구간, 일단은 TF 단기 추가 반등하고 그 이후에 진짜 기회는 4월달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이유이기도 한데요. 자, 이 미국 채권 ETF 투자 심리 분석과 2차적 해석을 하면서 함께 기술적 분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접어들어서 우리는 금리 6차례도 인하할 수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자, 그리고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미국 장기채 파생인 TLTF에 대한 투자 수요는 매우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몰렸는데요. 그러나 지난번 한 번의 상승 이후에 상승분을 반락하는 사태들이 발생되었죠. 바로 이전의 상승 후의 조정은 1월 CPI 발표가 예상치를 웃도는 바람에 이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꺾여버렸고, 또 이제 연준에서 데이터를 보겠다, 계속 물가 2%에 대해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TLTF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시장을 예측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준과 인사들은 데이터가 확실히 나오지 않는다면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라고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최근의 조정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러다 금리 인하 올해 안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작년 7월달 경이었죠. 자, 이때 당시에는 TLTF 최악의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바닥 구간에서는 한 번의 반등세는 나오는데 진짜 투자의 시기는 아직이다라고 언급드린 바 있고요. 자, 그리고 얼마 전 한 번의 반등 이후에 이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단기 고점 부근에서 하락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영상들에게서는 이제 TLTF 우리가 4월부터 보면 되겠다, 4월 너무나도 좋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4월인데요. 왜 4월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려야겠죠. 자, 먼저 이 점도표입니다. 올해 금리 인하 3차례를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3차례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25bp에서 많이 인하해야 한 50bp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 일단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으로 오르는 과정 속에서 이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연준이 하는 이야기랑 다르잖아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최근 나온 지표부터 살펴봐야겠죠. 지난 PCE는 전년 대비 2.4% 상승하고 코어는 2.8% 상승, 예상치에 부합하는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는 전망치들이 최근 들어서 많아진 이유는 이런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의 연간 상승률이 예상치에 부합하고 앞으로 CPI와 비슷하게 기저효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에 근거하고 있어요. 자, 이후에 수치가 연준이 원하는 2%대까지 계속해서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망치에 따르면 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금리 인하를 하다가 갑자기 금리 인상을 다시 할 수 있고, 자, 이러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은 이 한 방향, 이 금리 인하 또는 금리 동결, 이러한 방향들만 이제 계속해서 보는 것 같아요. 자, 먼저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올라오면서 그 이후에 금리 동결 또는 다시 한 번의 인상까지 또 갈 수 있는 이러한 경우의 수는 시장은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다수의 기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것이고 금리 인하 시기에도 변화가 없다고 보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도 상당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국 2월 제조업 PMI가 이 47 구간을 기록을 했어요. 상당히 제조업 PMI가 내려온 과정 속에서 약간 이제 횡보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측치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이 시장은 이 단기적으로 이러한 지표에 따라서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재료가 얼마나 갈까요? 크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따로 해볼 텐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의 반등 이후에 이제 다시 금리 인하 없을 수 있다, 또 이러한 얘기가 들려오면서 소폭의 하락세가 또 동반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반드시 단행될 거라 보고 있는데요. 결국 이 금리 인하 단행되는 이유는 현재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과 더불어서 이 개인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표들을 봤을 때 이거는 곧 은행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은행 충격이 발생되면은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물가는 더 상승하는 반면에 이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한 상태에서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하하지 못하는 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흑백 논리 함정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잘못된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고 손절 주문이 나가고, 자, 손절 주문 나가는데 그다음부터 상승이 일어나고, 자,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되는 정보는 결국에 우리가 2차적인 해석을 필요하겠다.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코인 시장 강세가 나오고 있고, 자, 두 번째로 국제 금시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올라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연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크게 올라가면은 그에 따라 상승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금 가격이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금 시세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인 시장 강세예요. 현재 이 코인 시장이 유동성 흡수 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지만, 자, 현재 이 코인 시장에 몰린 자금들이 더 크게 오르고, 자, 그 이후에 사이클이 꺾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또 한번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인플레이션 관련 지표, 이 선행 지표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크게 올라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는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동반되는 금리 인하가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이 경로를 보면 이 TLT 한번 반등 이후에 조정세 이렇게 나오고, 이 구간에서 이제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죠. 최고점에서 하락한다고 말씀드렸고, 최저점 이번 상승 전에 상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 상승을 할 거예요. 한 이 구간까지는 상승세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다시 하락 반전될 요소들도 충분하고, 우리가 봐야 될 건 몇 월? 4월입니다. 이 구간이고, 그래서 이 구간부터 봤을 때 다시 상승 반전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 그리고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긴 호흡에서 바라보고 타점을 좀 정밀하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뭐 TLT와 변동성이 낮다라고 보는데, 자, TMF 제가 이제 분석한 거 하나씩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예요. 자, 과거에는 이제 폭락한다 말씀드렸고, 올라간다 말씀드리고, 폭락한다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소폭의 반등은 있겠으나 이제 4월부터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지점이 이 구간입니다. 폭의 반등 체크한 지점이 이 빨간색 박스존이죠. 자, 근데 이 박스존까지는 아직 도달은 못했어요. 자, 그러나 자, 이 구간보다 조금 더 상승이 열린 이 레벨까지 또 한번 박스존까지 그려봤을 때 추가적인 반등 이후에 자, 이렇게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번의 반등, 추가적으로 반등세는 최근 나온 지표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러나 금리 인하 시기는 자, 언제가 될지 모른다. 일단 6월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이제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조금 더 잘 쳐줘서 이제 5월이라고 봤을 때도 금리 인하를 보고 하는 투자 시기는 몇 월? 4월이 돼야만 합니다. 자, 그래 보통 금리 인하되기 전에는 아마 이제 기대감에 오를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4월을 공략합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우선 이제 프리장에서는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하락세로 출발하다가 이렇게 한번 위로 찔러 올리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매물 쌓으면서 자, 이렇게 4월달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4월달부터 다시 매물도 다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국제 금시세는 현재 커브 핸드 패턴 그림에서 이 강세 돌파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이 사상 이 최고가 이 신고 부분을 도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 충분히 크게 상승할 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코인 시장도 오늘 기준으로 워너마켓 9천만원 찍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거에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가도 함께 올라가고 이제 금리 인하는 신용 위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한 차례 단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